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군의 혼술 3월 3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정당 대표 이재명 지난주 수요일에 선거법 2심 관련해서 황당한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 이후에 이재명은 짐짓태연한 척하면서 일종의 현장 행보를 했습니다. 산불 그 현장에 다녀왔고 또 서해 수호의 날 이 행사에 처음으로 또 참석을 해서 우클릭하는, 그러니까 마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그런 행보를 벌이면서 여권에 대한 공격은 박찬대와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박찬대를 비롯해서 민주당 강경파들, 막무가내파들, 그들과 역할 분담을 했죠. 박찬대 등은 쌍탄핵, 국무총리, 부총리 다 탄핵하겠다. 줄탄핵, 줄줄이 40역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하겠다. 만역을 어제까지 임명해라, 오늘까지 임명하라 막 그러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국정 마비를 위해서 국무회의를 기능을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김어준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입학해내고 실제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재명은 역할 분담을 해서 마치 굿캅, 배드캅 이것처럼 이재명은 거기서 한 발 떨어져서 무슨 경제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 참지를 못하고 오늘 터뜨렸습니다. 다시 입이 터졌습니다. 오늘 광화문 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했는데 이재명이 여기서 아주 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또 갈라치기 합니다. 막 선동합니다. 굳이 5.18 광주의 상황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는 일인데 엄청난 혼란,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자, 또 본인이 다급하니까는, 위급하니까는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위급한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죠. 자, 이재명은 또 갈라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제주 4.3 사건,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 계엄을 의미할 테고 우리 국민이 저항할 테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 그 혼란의 원인은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이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또 참지 못하고 국캅, 배드캅 노래하다가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이 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왔을까? 제가 오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이재명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고 나면은 조기 대선 열릴 가능성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마흔역을 투입을 해서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도록 하려는 건데 왜 마흔역을 투입을 하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5대3 데드락설에서 시작이 되죠. 5대3으로 교착돼 있다. 그러니까 인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는 사람이 6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5사람이다. 그리고 3사람은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3사람의 헌법재판관들은 굳건하게 기각 또는 각하적으로 버티고 있다. 그게 5대3 데드락, 그러니까 교착설인데, 자,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여기저기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을 해봐도 5대3과 관련한 그런 흔적들이, 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도 그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4월 18일 되기 전에 결판을 내기 위해서 빨리 마흔역을 임명을 해야지 변론 갱신을 일주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없이는 선거를 하지 못하니까는. 그래서 이재명이 나섰는데, 자, 5대3 데드락설의 5대3 교착설, 제가 찾은 흔적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해서 탄핵안을 기각을 시켰죠. 기각시켰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탄핵을 해서 한덕수 파면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딱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정계선 재판관. 가장 최근에 재판관으로 들어갔고 그 직전에 서부지방법원 법원장을 했죠. 그래서 영장 쇼핑을 한 오동훈의 공수처 영장을 발부해준 그 법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극좌파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심지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해서 파면을 해야 된다고 유일하게 주장했던 인물이죠.
그때 5명이 이 기각, 2명이 각하 했는데 혼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계선이 교묘하게 민주당에 뭔가 힌트를 던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유일하게 이 8명 중에서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아닌, 파면 결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때 이제 선고물을 하면서 본인이 인용 의견을 냈죠. 그러니까 파면을 해야 된다. 한독수 총리를 파면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을 때 정계선이 한 말이 이겁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 위기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한독수 총리가 피청구인이죠. 한독수 총리로부터 지금 헌정질서 위기가 시작됐다. 그러니 파면을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정계선이 펴는 게. 이 헌정질서가 왜 파견됐느냐. 그 앞에 말에 있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그러니까 이게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헌정질서의 위기가 왔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순진하게 받아들이면은 왜 국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리고 헌재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임명을 안 하느냐? 한독수가 임명을 안 하기 때문에 파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이 말뜻을 일종의 힌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힌트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민주당 안의 국회의원들 내부 단톡방에서 이 해석을 놓고 지금 전부 다 공유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 말은 결국은 헌법재판관 1명, 그러니까 마은혁을 한독수 대행이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헌정질서의 위기가 오고 있다. 자, 여기서 헌정질서의 위기는, 정계선이 이야기하는 헌정질서의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 기각이죠. 기각. 그래서 직무복귀를 헌정질서의 위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1명이 모자라서 이 힌트를 주는 거죠. 1명이 모자라서 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 그래서 1명이 모자란다. 마은혁을 빨리 투입해라. 이 힌트로 읽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문형배가 그런 힌트를 한번 민주당에 준 적이 있죠. 그때 오원식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을 때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을 한 사람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청구를 했을 때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 혼자서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나중에 이 문형배가 힌트를 줬었죠. 그거 차후라도 의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힌트를 줬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갑자기 국회 결의안을 내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 힌트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죠. 자, 이번에도 힌트를 줬다. 그때는 문형배가 힌트를 줬고 이번에는 정계선이 힌트를 줬습니다. 현재 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 위기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이것은 5대3에 대해서 정계선의 암시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계선의 표현은 5대3으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기각될 위기를 암시한 것이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하라.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마은혁을 어떻게 하든 임명을 해라. 하도록 해라. 한독수가. 그래서 나온 것이 처음에 줄탄핵 이야기 나왔다가 통탄핵, 통째로 그냥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통탄핵을 한다. 그 다음에 쌍탄핵을 한다. 한독수, 최상목 동시에 한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판관들이 인용 5명, 기각 3명으로 교착돼 있다는 추론이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은 마은혁을 임명하게 해서 갱신 절차로 선고가 좀 늦어지더라도 18일 전에 그 갱신 절차를 앞당겨서 강행을 해서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거의 큰 소동을 벌이고 있는 거죠. 국정 마비를 시키기 위해서 마은혁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오늘 이재명도 발을 담갔습니다. 이것이 흔적 첫 번째고 두 번째 흔적은
바로 서영교,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며칠 전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서영교가 딱 세 사람, 5대3, 그 세 사람을 좌표를 찍었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서영교가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은 실명을 짚어서 몰아붙여야 한다. 몰아붙여야 한다. 좌표를 딱 찍었죠. 개딸들에게 공격하라고. 5대3이니까 이 세 명을 흔들어라.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을 해서 임명을 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 몫이죠. 이렇게 나오니까는 이제 국회 소추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청래죠. 정청래가 그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서영교가 3명을 딱 찍으니까는, 정청래가 재판관 실명 공개를 하는 건 좀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실익이 없다. 이 만류를 했는데, 이 만류하는 장면도 일종의 5대3, 이 3명이 버티고 있다는 흔적이라고 봅니다. 힌트라고 봅니다. 정청래는 그 상황을 좀 알고 있겠죠. 제가 소추단장이니까. 그런데 이 3명이 버티고 있는데 지금 설득 중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좌표를 찍으면은 우리에게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이 세 사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릴 수 있다. 그런 말을 한 것도 일종의 힌트죠. 그리고 세 번째 힌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찬대의 일종의 청기누설입니다. 지난 주말에 강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딱 세 부류로 나눴죠. 그동안은 뭐 인용파사, 기각파사 이렇게 했는데 3대, 2대, 3으로 딱 나눠버렸습니다. 거기도 2 플러스 3을 하면 5고 3명은 5대 3으로 맞서고 있는 그 대드락의 한 그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이름을 일일이 호명을 했는데 박찬대가 문형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정계선 재판관님 이제 결단하라. 김형도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즉시 선고를 내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단하라. 이 세 사람은 주도해서 빨리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설득을 해서 빨리 포함을 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만역을 집어넣을 테니까, 만역을 집어넣어 줄 테니까 변론 갱신 절차를 최소화하고 즉각 파면 결정을 내려라. 이 이야기고, 김형도 정정미가 즉시 선고를 내려라. 이렇게 하는 것은 김형도 정정미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쪽 편에 서서 빨리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 이렇게 되면 5조, 나머지 세 사람,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을 향해서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 얼싸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 급박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탈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찬대도 5대3 이라는 것을 지금 힌트를 줬다. 자, 그렇게 보면은 현재 상황이 실제로 5대3에서 딱 정체되어 있다. 그것을 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문형배가 자기 입으로 기각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이고, 기각을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이고, 그런 좌파에게 엄청난 욕을 먹겠죠. 거기다가 5대3이니까 4대3이면 바로 선고를 했을지는 모릅니다. 5대3이니까 40명만 들어오면 6대3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한독수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5대3,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현재가 선고를 내려야 된다는 쪽으로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송국근의 정치쇼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